네,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고양시에서도 몇 곳에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큰 인명피해나 이런 건 없이 일단 첫 번째 호우는 넘어갔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장마철을 건강하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말씀드립니다. 고양시 BP의 현장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산왕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끝내 고양시가 승인을 했습니다. 고양 은평선이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농협 조합장이 사퇴했는데 보궐선거에 전 조합장의 아내가 출마한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무료 접종에 대해서 고양시는 올해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재개발로 경로당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은 깜깜입니다. 서종초, 덕양중 공동학부 해제 예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비 피해 소식 이어졌습니다. 비는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19일과 20일 사이에 좀 집중됐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강수량 46mm를 기록하는 이런 세찬 비가 내리면서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도 딱 요 정도 왔던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도로가 일부 침수되고 또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네요. 고양시 피해 상황 좀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도된 사진을 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사진 요거는 일산서구 대화동인데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가 중간에서 이렇게 침수가 돼서 60대 운전자를 구조했고요. 그 다음에 일산동구 식사동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물에 가득 찬 도로에 갇혀 있다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져나왔고요. 일산동구 내곡동 여기는 좀 상습 침수되는 구역인데 이번에도 도로가 침수돼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조치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소식이 덕양구 오금동이라는 곳에 이 500년 된 보호수 가지가 부러졌다. 덕양구 오금동 거기 그러니까 주택단지를 개발한 그 맨 끝에 거기가 이제 산막골이라는 과거에 자연마을이 있었던 그런 동네인데요. 일명 산막골 느티나무라고 저도 사실은 여러 번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나무인데 이게 둘레가 약 15m가 넘는 수령이 500년 된 노고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도 지내고 매우 신성하게 여겼던 나무인데 부러졌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22일 일요일이었죠. 오후에 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큰 나뭇가지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러져서 길을 막았는데 구청 담당자가 이제 부러진 가지를 이렇게 잘 한쪽으로 정리해놓고 일단 차량 통행은 재개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보호수라는 게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의 옛 모습을 말해주는 어떤 시간의 랜드마크 같은 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축지구에서 또 매우 가까운데 여기 산막골 그 역사를 가진 마을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꽉 들어서면서 과거 흔적이 전혀 없어지고 요 산막골 느티나무 하나가 옛날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훼손된 게 안타깝다. 그래서 나머지 상태가 좀 어떤지 또 고양시에 있는 전체 가로수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번에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 네. 일산서구 이면도로 중에 한 곳이 대형 땅꺼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것도 좀 되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네, 금요일 오전 7시에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빌라 앞 이면도로인데요. 가로 10m, 세로가 4m, 깊이가 1.5m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되어 있던 트럭만 좀 빠져서 이렇게 견인을 한 이런 상태였는데요. 소방청에서는 이 도로 아래로 빗물 배수관이 흐른대요. 근데 이게 노후화돼서 파손이 되면서 도로가 이렇게 내려앉은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찾아가 보셨다 그러는데 거기 네. 뭐 주소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 옛날 골목길 전문가라서 이 사진 딱 보고 아 여기는 일산동 구도심에 있는 에스모 빌라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자랑하려고 넣으신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가봤더니 추리가 맞더라고요. 주변에 안전 펜스가 이렇게 사진처럼 쳐 있고 또 포크레인 2대가 되메우기 공사를 1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들이 대개 한 40년이 넘은 노후된 이런 빌라 연립주택들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꺼짐이 발생한 이 이면도로도 바로 옆이 빌라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도 도로지만 이런 노후 주택들이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뭐 육안으로 봐서는 뭐
뭐 괜찮은데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특히 이런 노후주택들의 지하 안전 문제를 좀 더 유심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실시 계획이 반려가 됐던 산왕산 스프링힐스 골프장 18홀 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양시가 결국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반려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이거 사업 추진 끝난 것 아니냐라고 되게 환영하는 보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더욱 충격이 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난 17일날 이 고양시가 이 산왕산 골프장 증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승인했다. 이 소식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행정이 최종 승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제 반대 시민운동 측에서 10년 넘게 이 문제 가지고 싸워왔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행정의 최종 승인을 좀 막아야 된다. 행정 절차를 어떻게든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기습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내주면서 허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같은 사업인데 2년 전에는 고양시가 반려를 했고 근데 지금은 또 승인을 해준 게 그 사이에 어떤 또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시 입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2년 전에 미승인 사유를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자금 확보 현황의 계획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점, 토지 수용권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조성됐던 9홀 골프장은 지금 운영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이거를 18홀로 확장하는 증설 사업인데 그 9홀 사업에 대한 준공 조건도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증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를 미승인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승인을 해준 거는 한마디로 이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라는 시의 판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 하자가 없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때 미승인 사유에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나 공공성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네요. 그때 미승인 사유 쭉 봤더니 좀 그 지점이 한계였던 것 같아요. 자금 확보 여부나 사업 추진 가능성, 뭐 사실 이걸 가지고 그때 미승인을 내렸지만은 이건 달리 얘기를 하면 언제든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꼴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그때는 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되면 포기할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생기고, 만약에 이걸 재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다시 좀 공론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통과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좀 약간 실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 가치나 이런 내용들이 미승인 사유에 포함되었으면은 지금 국면에서 좀 더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승인 결정에 대해서 그간 정말 오랫동안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시민단체들 측에서는 반발이 정말 클 것 같은데. 네, 10년 넘게 싸워왔던 산왕산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 대책위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애초에 이 증설 사업 자체가 위법적 행정 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과거 2014년도에 증설 사업이 이게 처음 추진이 됐었는데, 추진 당시에 주요 사유 중에 하나로 이 지역이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다라는 게 사업 취지 목적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원래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골프장 증설 사업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2014년에 이게 법이 이제 바뀌면서 현재 안 되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그 며칠 사이에 급하게 이 증설 사업을 밀어 넣었다라고 이제 이 반대 대책위 쪽에서는 보고 있고, 그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골프장 증설을 통해서 훼손된 주변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엄청 훼손되고 말 그대로 그린벨트 가치가 없는 곳인데 우리가 골프장 지으면서 자연적으로 훨씬 낫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경기도에 올린 건데, 경기도에서 당연히 뭐 실사 같은 거를 나오지 않고 그거를 뭐 승인해 준 거지만은, 여기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환경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할 노릇인 거죠. 식생도 되게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가 이제 고양시 중심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 녹지 공간이거든요. 개발된 곳도 지금 다시 환경 친화적으로 좀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 사업자가 훼손된
여기는 그린벨트라고 속이고 증설 사업을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위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양병 지역위원회는 이제 즉각 반대 성명서를 냈었고요. 고양병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엽 당협위원장이 네. 있잖아요. 김종엽 당협위원장도 그동안 계속 증설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맞습니다. 고소를 예. 해왔었어요. 특히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증설 사업 반려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이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2월 본회의에서 골프장 증설 사업 도시계획 결정 해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설 결정 자체를 해제를 하면은 골프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골프장을 못 짓거든요. 그렇죠. 그런 허가가 이제 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렇게 권고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시장이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이 법적 부담도 좀 줄어들고 의지만 가졌으면은 그때 큰 부담 없이 해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건데 오히려 이동환 시장은 이번에 실시 계획 인가를 승인을 해준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큰 논란이 있지 않을까. 또 어쨌든 그동안 계속 반대해온 대책의 측이 그대로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23일 당일날 월요일 지금 오전입니다. 네, 결의안을 상정을 했고 이게 뭐 아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을 좀 읽어드리면 장기 미집행 해제 권고안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 계획 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 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번에 결정을. 시장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책위가 이제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계속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양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고양 은평선이 내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고양 은평선 건설 사업에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본선 구간을 3개로 공구를 나눠서 따로따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군데 모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입찰에 응한 업체는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고양 은평선 광역 철도 건설 사업은 3개 공구 모두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턴키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체 선정은 뭐 어떻게 진행됐나요?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 3개 공구별로 실시 설계 적격 업체 선정, 그러니까 2개 컨소시엄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3군데 다. 그렇게 되면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 12월 전에 공사에 착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고양 은평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좀 약간 다시 예, 되짚어 드릴까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태전역을 잇는 15km 이런 노선이고요. 사업비가 1조 7천억 들어가고요. 정거장 어디인지 뭐 궁금해 하실 텐데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면은 서울 신사역과 가장 가까운 향동지구에 여기 하나, 창릉 신도시 내에 여기 3개, 네, 이 중에는 GTX 창릉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흥지구의 가칭 도래울역, 그 다음에 능곡지구의 행신중앙로역, 그 다음에 기존의 환승역과 환승되는 역, 마지막 고양시청역. 자, 이렇게 총 8개의 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고양 은평선은 2029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2032년 정도에 개통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자,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 농협 중 하나인 일산농협이 요즘 정말 시끄럽습니다. 3선 연임을 하면서 일산농협의 성장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김진희 조합장이 얼마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곧 조합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달에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자진 사퇴한 김 전 조합장의 아내가 보궐선거에 직접 뛰어들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네요. 8개 지역 농협 중에서 사실 자산 규모나 조합원 숫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거의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농협이었었잖아요. 일산 농협이 성장할 수 있었던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삼선까지 했었던 김진희 조합장이 있었었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사퇴를 이제 스스로 또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상황일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리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조합장을 고발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놀랍게도
바로 일산농협의 상임이사를 지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상임이사 자신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4번에 걸쳐서 총 8,750만 원을 김 전 조합장에게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말해서 뇌물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뇌물을 제공한 측이 뇌물 받은 사람을 고발을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이 씨 주장에 따르면은 본인의 범법 사진을 또 스스로 밝히면서 이 김 전 조합장의 뇌물 혐의를 폭로한 셈인 거니까 이 배경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서 이모 상임이사에게 저희가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일산농협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조합 내 부실 채권 문제로 중도 퇴임 압박을 이 전 상임이사가 이렇게 심하게 받다가 지난 5월에 결국 사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조합장과 이 상임이사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발로 인해서 작년 10월 말부터 김 전 조합장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지금 8개월째 이렇게 간헐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달 2일에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조합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뭐 앞서 얘기한 부분 사실 좀 고발장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실 여부는 이게 수사 결과와 이제 뭐 재판 결과까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김진희 전 조합장의 입장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지금 입장인지. 근데 김 전 조합장 입장 듣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역시나 저희가 연락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조합장은 사퇴 전날인 지난 4일에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입장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제가 조합장 취임 이후에 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활시위를 제게 집중하여 쏘아당기는 소수의 일산농협에 대한 개혁 반대 세력이 있다 라면서, 그들은 제 손발을 모두 묶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사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열흘 후쯤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자 등록을 했더니 지금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중 한 명이 김 전 조합장의 아내가 지금 출마를 한 게 또 한 번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진희 전 조합장의 아내가 이제 박명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등록을 했어요. 후보 등록을.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 조합장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인을 보궐선거에 내세운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대 진영에서는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사퇴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보궐선거에 가족을 출마시킨다는 게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 라면서 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그리고 김진희 전 조합장의 고발 사건 결과 이 내용들도 이제 추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 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보건적인 파급력이 큰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자체가 무료로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례적으로 고양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이건 또 왜 고양시 불참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경기도 예산 전액으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도비 30, 12, 70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자 고양시는 곧바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라면서 경기도에 불참 입장을 통보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사실은 요양기관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고 상당히 많아요. 독감에 굉장히 좀 취약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대체 예산 부담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고양시에 약 6,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다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약 9,8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70%니까 고양시 부담액은 약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아끼겠다고 사업 동참을 거부한 것입니다. 6천만 원이면은 또 해외여행 이야기 하려고 그러시죠? 예. 가까운데 일본 한 번만 안 가도 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돈까지 아껴야 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고양시 노인 장기 요양기관 협회 나윤채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요양시설 종사자 건강이 곧 어르신 생명과 직결된다.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허탈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년 넘게 고양시 덕양구의 그 성사동에 자리하고 있던 성사 3 경로당이 재작년 원당 4구역 그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철거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대체 공간 마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어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 취재하셨죠? 2023년 4월에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경로당이 이제 철거가 됐대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원당 시장 인근에 이제 운영이 되다가 임대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좀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현재 이제 거기 소속된 어르신이 한 53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적지 다 않네요. 예,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일부는 뭐 주교사 경로당에 이제 시에서 이렇게 좀 가시라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새빵살이하는 그런 기분이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리고 거기도 좀 약간 비좁을 거고 이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양시가 사실은 이때 철거될 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아직까지 좀 강간부 소식이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아직까지도 새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민선 7기 당시에 얘기가 됐던 거는 원당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원당 4구역 재개발되면서 기부 체납으로 공공시설 커뮤니티 센터거든요. 네. 입주 공간 중에 하나로 계획이 됐었는데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입을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원래 계획됐던 복지시설과 공공시설 상당수가 계획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때 경로당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 변경 과정에서 빠졌대요. 제외됐다고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구나. 예, 네. 만약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했으면 진작에 이제 새로운 번듯한 경로당이 생겼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근데 이제 또 시에서는 나름 또 새로운 경로당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2023년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물색을 해봤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예산 규모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인근 건물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노후도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같은 시설은 이제 도시계획상 명칭으로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이 노유자 시설은 또 입주 조건이 좀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마땅한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담당자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또 할 만큼 했는데 요즘 도저히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손 놓고 있는 셈인 거죠. 그냥 원한 대로 했으면은 이게 해결이 됐을 텐데 사실 그렇죠. 이거를 바꿔버리니까 대안을 찾는 거는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더 만들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사라진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복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고양시가 어떻게 해서든 더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관련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립니다. 혁신교육 연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정초, 덕양중 공동학구에 대해서 교육청이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반발이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두 학교가 거리상 가깝고 또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동학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도대체 이게 왜 폐지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서정초와 덕양중 간의 요 공동학구 제도는 여기 2022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원래 서정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서정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런 학구만 있었는데 이게 혁신교육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덕양중학교도 공동학구에 편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덕양중학교는 이쪽 화전 쪽에 있는 거죠? 덕양중학교는 약간 화전 쪽에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죠. 가까워요. 예. 많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약중학교도 이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연계할 수 있다라는 중학교까지. 그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서정초와 덕양중 공동학구 제도 굉장히 반겼었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년부터 공동학구 지정을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크게 동요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이 굳이 이렇게 폐지를 하는 그런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식적인 입장은 이 혁신교육 연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좀 다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거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이게 새로 바뀌면서 혁신교육 연계 사업이 중단된 건 맞지만은 이게 미래교육 공동체라는 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연속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 중단 때문에 공동학구를 폐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도 않고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슨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서정초 나오면 서정중학교만 갈 수 있었잖아요. 공동학군이 되면서 이제 덕양중학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게 중학교들도 학급수가 조금씩 다 이제 입학생들이 줄어가지고 줄고 있나 봐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 원인 중에 하나로 서정초와 덕양중 간의 이 공동학구가 시행이 되면서 학생들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공동학구 폐지되는 과정에서 서정중학교에서도 좀 의견을 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이 혁신교육 사업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실 공동학구 운영됐던 거 아니냐. 이제 사업 안 하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좀 약간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생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입장일 것 같은데, 당연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동학구 해제를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중학교까지 혁신 교육을 계속 좀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체계적으로 같이 해나가는 그 성과물로서 사실은 공동학구가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덕양중학교로 가려면은 학구가 그쪽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원치 않게 또 막 심지어는 위장전이까지 해야 되는 혁신학교를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 케이스까지 있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해소해주는 좋은 행정 정책이었다라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공동학구 해제를 통보를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좀 그런 불만들이 많으신 상황인 거고 당연히 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이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드러내고 있고 참고로 이게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인 이택수 국민의힘 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정초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주장은 일단 공동학구 해제 결정에 대해서 이게 재검토를 해달라. 그 다음에 논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수렴됐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네요. 해제 결정 예고 기간이 30일까지더라고요. 30일 전에 학부모들의 이러한 의견들이 뭔가 상황 변화가 좀 있으려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교육청이 너무 좀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좀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책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